안녕하세요. 언니네 공방 캘리그라피 강사 장은아입니다. 오늘은 문장을 쓰시고 나서 주변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혹은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서 배워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펜은요. 볼펜으로 하셔도 되시고요. 가벼운 젤펜이라든지 이런 볼펜 같은 형식의 이런 펜들이 있으면 좋으세요. 대신에 제일 가는 펜이 있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세요. 좀 두꺼운 펜보다는. 오늘은 저는 같은 붓펜인데 조금 만년필처럼 잉크를 충전해서 쓰는 펜을 사용을 할게요. 자, 요런 거는 캘리그라피 붓펜 찾으시면은 좀 요즘에 대중화돼 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꼭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키트 상품으로 들어가 있는 펜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무관하기 때문에 크게 따로 추가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먼저 글씨를 써놓고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한번 써볼게요. 문장은 오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요걸로 써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가운데 중심선 챙겨주시고 강약 조절 꼭 챙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나서 아까 준비해 주신 요 펜 있죠? 볼펜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그냥 좀 초점이 좀 안 맞았는데요. 네, 요 단순하게 꾸미는 용이기 때문에 제일 가는 펜촉이면 되세요. 저는 이게 0.38mm인데 요즘에는 더 가는 펜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잎사귀를 그리실 건데요. 잎사귀가 보통 나무 밑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서 위로 뻗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 방향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 끝에 맺어지는 방향이 왜 밑에서 위로 올라가냐면 우리 펜촉에는 잉크가 뭉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가까이 최대치로 가까이 된 거라서 네, 잉크가 뭉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그려주시면 잉크가 이 끝부분에 뭉쳐 있는 표시가 남아요, 종이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거꾸로 그리지 마시고 요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잎사귀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나눠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그리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저는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그릴게요. 두 번에 나눠서 그리실 때도 여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요 사이가 떨어져서 다른 모양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붙여서 그렸기 때문에 붙여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모양은 이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습이라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한번 이번에 하나로 한 방향으로 요즘에 이게 보테니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식물 공부도 하시면서 다양한 잎사귀 모양을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방향 때문에 또 있지만은 뜬금포로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요, 그림도 글씨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그려 놓으시면은 안 이쁘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글자 끝에 끝 방향이라든지 이런 끝 방향 있죠, 이런 획이 시작되는 방향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대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데요. 주의하실 게 하나 있으세요. 잎사귀가 이파리가 나오는 방향이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스마일하게. 근데 이쪽에서 여기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요, 문장도 그렇지만 이 방향 하나 때문에, 이파리 하나 이 방향 때문에 글씨가 약간 이쪽과 이쪽으로 분산돼 버려요,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쪽 방향을 이렇게 그렸으면 얘가 아무리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 하더라도 얘도 이렇게 해서 방향을 조금 돌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조금 대충 그릴게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방향과 얘와 이게 1번,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두 번째 방향이 있다면 두 번째 방향이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완성작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글씨를 쓰고. 글씨 펜이 좀 두꺼워서 쓰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 커야 쓰기가 편하신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촉이 조금 짧고 길이가 좀 짧으면요, 더 쓰기가 힘들어지세요, 이거는. 그리고 캘리는 노력의 선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런 게 구분이 없어지시니까. 이번에는 큰 에다가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선물은 두께를 좀 뺄게요. 위에 거는 조금 두꺼웠는데. 자, 이렇게 써놨죠? 자, 써놨으면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자꾸 그려보셔야 되는데, 쓰시다 보면은 이 이파리가 이렇게 겹쳐질 수도 있어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요거 상관없으시니까 가볍게, 이걸 막 잘 그리시려고 신중하게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방향이 없죠. 방향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둥글게 온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쁘지 않았는데 크게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집에 사인펜이 있으시면요,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나서 가볍게 사인펜으로 터치만 해주시는 거예요. 터치만 해주시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이 안에를 이렇게 딱 다 채우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채우시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공간이 좀 남게끔 그냥 대충 한 번씩만 쓱쓱쓱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 채워졌어요 해도 상관이 없으세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일부러 다 채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셔도 되고, 얘 사인펜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선이 이런 식으로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살짝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이번에는 한번 보실게요. 이 잎사귀가 없는 거와 있는 거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글자에 어울리게끔, 대충 많이 쓰는 이 잎사귀니까요, 여기저기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는데, 지금처럼 위에서 보신 것처럼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글씨도 같이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게 예쁘게 한번 꾸며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연습 많이 해보셨나요? 이번에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방법인데요. 집에서 안 쓰는 이런 종이컵 있죠? 종이컵. 저는 이제 주로 쓰는 종이컵들이 좀 많아서 이런 종이컵에 뭘 이용할 거냐면 이 테두리인데요. 이렇게 거꾸로 놓으시고 이 상태로 테두리를 한번 쓱 그어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위쪽이나 아니면 아래쪽은 제가 이쪽을 좀 당길게요. 위쪽이나 아래쪽은 붙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제가 위쪽을 붙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기준 잘 못 잡으시면 이 종이 이은점을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한 1cm 정도 떨어놓으시면 되는데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콤파스 있으신 분들은 콤파스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콤파스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 하시면 이렇게 되시죠. 라인이 남는데요. 라인이 좀 덜 그려진 부분은 그냥 두셔도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시고 먼저 라인을 그려 놓으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글씨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글씨 사이즈가 혹시 나는 조금 불규칙해요 하시면 먼저 써놓고 여기에 맞는 글씨에 맞는 테두리를 그려주시면 되시겠죠. 저는 이 안에다가 먼저 이제 쓰기 위해서 라운드를 먼저 해놓고 쓸게요. 글씨가 쓸 때마다 달라진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이런 잎사귀들을 여기다 그려주시는데요. 동그라미로 하셔도 되시고 뭐 요런 두 번에 나눠서 쓰셔도 상관없다고 했죠? 자, 동그라미로 해볼까요? 아니면은 나눠서 해볼까요? 좀 편하게 저는 그냥 하던 걸로 두 번에 나눠서 할게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두시면요 하시다 보면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종이를 돌려주면서 해주시면 조금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붙지 않아도 되고 붙어도 되고 모양이 이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렇게 글씨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저처럼 그림을 서둘러 그리시면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시니까요. 되도록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글씨가 다 마르고 나서 그림을 그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잎사귀가 점점점 커지셔도 되시고 뭐 작아지셔도 상관없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월계수 관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자, 요 정도 왔으면 저는 반대쪽을 또 그릴게요.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하나하나 오래 걸려요. 이게 빨리 감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로 다시 아까 사용했던 펜으로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살짝 메꾸지 않고 삐져나가도 상관없으시니까 아주 살짝씩만. 너무 많이 삐져나가면 안 예쁠 수 있으니까 보시고 적당한 선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한쪽 방향 다 하시고 돌려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면 조금 속도가 더 빨라지실 수도 있겠죠. 네, 너무 성의 없이 하시면 그것 또한 티가 나니까 조심하셔가지고. 이 별거 아닌 모양이지만요, 해놓으시면요 글씨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무늬라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되셨죠? 자,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다른 문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캘린더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혹은 엽서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실 건데요. 먼저 문장을 먼저 쓸게요. 그림을 먼저 그리시면요, 그림을 그려놓은 구도 때문에 글씨를 쓰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글씨를 써놓으시고 나서 그림을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순서가. 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인데요, 응용이에요. 아까와 이제 다른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잎사귀가 내려오는 모양을 하실 건데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면요, 굉장히 잎사귀가 밑에서 덩쿨처럼 내려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방향을 조금 서로 다 바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길이도 좀 다르게.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서 글씨를 보고 있다면 하나는 바깥쪽에서 조금 짧은 라인으로, 그리고 기존에는 두 개가 붙어 있었지만 조금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으셔도 상관없으세요. 하시다 보면 이거 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잎사귀가 붙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S라인으로 내려오셔도 되고요. 혹은 안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약간 바깥쪽으로, 그렇지만 길이는 좀 짧게. 라인이 두 개가 다르게
그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은 방향으로 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하나 더 있으면 이쁠 것 같아서 저는 3개까지 그리겠습니다. 오른쪽은.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셨으면 여기에 아까처럼 사인펜이나 이런 컬러펜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컬러를 입혀주실게요. 저는 연두색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란색이 있다면 노란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대신에 이제 노란색으로 하면 약간 가을 분위기가 되겠죠? 잎사귀가 가지고 있는 색깔에 따라서 또 글씨의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컬러를 어떤 걸 사용하실 건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하셨으면요, 제가 드리는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잎사귀가 내려오는 요 방향으로 이파리, 떨어지는 이파리를 이렇게 가볍게 그려주실게요. 펜으로 먼저 그려 놓으셔가지고 하셔도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시고, 컬러펜으로 먼저 이렇게 그냥 터치만 가볍게 글씨 사이사이에도 넣어 주실게요. 왜냐면 섞여 있어야 한 덩어리로 보이는 것처럼 예쁘거든요. 방향을 조금 달리 해 주셔가지고 짧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라인을 붙지 않게끔 살짝 이렇게 붙어도 상관없으니까 약간 삐져나가면 다시 색깔을 입혀주시면 되니까 고민하지 마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20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더 길게 하고 싶은데 그 얘기하면은 점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는 다른 문양으로 어떤 거를 응용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있어요. 많은 걸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